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뭐 얘기했듯이 사실은 여기 있는 거 보고 적으면 되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우리가 멈춰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적어줘야 되는 거는 일단 전리부터 하면 되죠. 전리. 그래서 전리 같은 경우에는요. 전리 같은 경우에는 화성하면서 발생합니다. 화성이 뭐였죠? 그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마그마가 식어지면 화성하면서 만들어지는데요. 그 주상절리와 판상절리로 나눠져요. 그래서 주상은 기둥주자 있어요. 이게 기둥을 쓰거든요. 그래서 기둥 모양의 절리. 그래서 화산암이 발생합니다. 화산암이 뭐가 있었죠? 현무암이나 안산암, 유문암이 있었죠. 특히 현무암에서 많이 발생을 해서 사실은 제주도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쌤 펜 좀 바꿀게요. 펜이 그 사파리 펜이 아니라서 뭔가 필기하기 좀 힘드네요. S펜이. 네, 그래서 판상절리는 그 판이에요, 판. 그러니까 넓은 거예요. 약간 좀 넓은 건데요. 그냥 이제 심성하면서 제로 발달된다 되는데 그냥 북한상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화강암에서 많이 발생해요. 화강암에서 많이 발생하고 북한산에 있는 게 다 판상절리입니다. 알죠? 그래서 뭐 딱히 굳이 병화 중요하게 여길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다음 관입하고 포획은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관입하고 포획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관입하면요, 관입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화성암 때문에 생기는 건데 화성암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요. 잘 보시면 이겁니다. 어떤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지층이 쌓여 있는데 마그마가 밑에서 발표하잖아요. 그럼 요렇게 들어오겠죠. 요게 그 관이범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나와야듯이 틈을 따라 들어서 굳는 거, 요거를 우리 관이범이라 하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순서가 파악이 가능한데요. 보시면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를 3번이라고 하면 순서대로 1번이 먼저 쌓이고 2번이 쌓이고 3번이 쌓이는 요 형태로 됩니다. 관입이 가장 늦게 일어난다는 거, 요거 잘 보시면 되고요. 포획감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층이 이렇게 쌓이고 있었어요. 지층이 이렇게 쌓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마그마가 들어오는 겁니다. 마그마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에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지층이 쌓이고 있었으니까 여기하고 마그마가 이렇게 쌓이고 여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쌓이는 요게 우리가 포획감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마그마가 관입할 때 주변에서 떨어져나서, 그러니까 그 떨어져 나온 것도 맞고 관입할 때 생기는 것도 맞지만 관입해서 얘는 지층에 묻혔다, 묻힌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다. 그래서 뭐 상대 연령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층이나 암석의 상대적 상승시기와 지적적 사건의 선후관계를 나타내는데 지시학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요거에 중요해요. 요걸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볼게요. 그래서 요걸 보고 할 거기 때문에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강의가. 그래서 지시학의 법칙을 좀 잘 알아내야 되는데 쉽습니다. 이 5가지 법칙을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가 수평태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지층은 중요해서 수평하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어진 게 있으면 여기서 기울어지거나 휘어진 게 있다. 습곡이나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습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각 변동이 발생한 거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지시학의 법칙은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지층 누정의 법칙은 당연히 아래쪽이 뭐예요? 당연히 위보다 오래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역전의 여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쌤이 저번 시간에 요걸 알려줬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역전이 되는지 잘 보시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지층 누정의 법칙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그 퇴적 구조, 지질 구조, 아까 점이층리 그런 거 있었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더라. 특히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습니까? 그
그 정합, 부정합에서도 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합도 중요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동물곤충이 당연히 오래된 지층이 새로운 지층이 되면서 더 진화한 동물의 한 척이 만들어진다. 뭐 이건 당연히 쉬운 얘기고요. 사실은 이 요 두 개가 좀 어렵습니다. 그다음 관입. 관입 한 안석은 관입당 안석보다 나중에 형성되었다. 아까 봤었죠.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요거 필기하세요. 보여준 거 확인할게요. 부정합. 부정합은 아까 우리 오프라인 수업도 했었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맞죠? 여기서 했었는 거니까 좀 더 살펴보면 다시. 그래서 융기가 육지에서 일어나고 침강이 바다에서 나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정한 면이 뭐 때문에 생긴댔어요? 부정한 면이 그 기저여감 때문에 부정함이 생긴댔잖아요, 맞죠? 근데 기저여감 때문에 부정함이 생기는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기저여감이 있는 부정한 면이 하나가, 이게 기저여감이 있댔어요. 기저여감 하나가 발견됐어요. 하나가. 그러면은 융기가 몇 번 됐다? 2회 일어났다. 왜요? 우리는 올라와야지만 걔를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거리 뭐 근거리 비교 있는데 뭐 딱히 필요 없고요. 이거는 이제 표준화석 때문에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뭐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필기만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절대 연령, 이것도 중요한데요. 절대 연령은 뭐냐면 방사성 동위원소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얘는 스스로 붕괴하는데 얘가 반감기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방사성 동위원소하고 안전원소가 이제 증가한다 이건데, 이거예요. 만약에 방사성을,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필기를 해놓으면 좋은데, 똑같은 거 동위원소니까 같은 원소죠. 그러니까 방사성 원소를 우리가 A'이라고요. 이게 일반 원소를 우리가 A라고 할게요. 했을 때 원래는, 그러니까 처음 0년 때에는 얘가 100% 있었고, 그럼 얘가 0이잖아요. 맞죠? 그러다가 얘가 만약에 반감기라는 게 뭐냐면 기존보다 2분의 1 되는 시점이에요. 되는 시간, 요거를 반감기라고 하는데, 쌤이 여기에서는 내가 1억 년이라고 예시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억 년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얘가 1억 년이 딱 지났어요. 딱 1억이 지납니다. 그럼 얘가 딱 1억 년 지났죠. 1억 년 후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딱 방금 떨어지니까 얘가 50이 되고 나머지는 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사성이 반이 되는 거예요. 요게 방사성이 일반으로 바뀝니다. 근데 얘가 기준이 그 전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1억 년이 딱 지나고 나면, 더 1억 년이 지나고 나면 요걸 딱 필기하면 쉬운데, 얘에서 반 줄어드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서 반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감기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감기가 일어났듯이, 그러니까 여기서 반감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서는 딱 2억 년 후겠죠. 2억 년 후면 어떻게 돼요? 얘가 25가 되고 75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또 만약에 또 1억 년이 지났다. 그러면 얘가 3억 년이 되겠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얘가 반감이 되는 겁니다. 그 전께 반감이 되었다. 그럼 얘가 12.5가 될 거고 얘가 87.5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돼간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헷갈리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처음의 양이 아니라 지어주시고, 뭐라고 하냐면 그 전의 양이, 이전이 절반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 요렇게 해놔야 좀 쉽겠죠. 맞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됐죠? 그 다음 뭐 볼게요. 지지시대 환경과 생물인데요. 당연히 뭐 이거는 쉬운 거니까 좀 빨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화석은 당연히 지지시대에 살았던, 우리 통학을 했었죠.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보존된 것으로, 우리가 기말고사 썼으니까 잘 알 겁니다. 그래서 퇴적암에 쌓입니다. 퇴적암에서만 쌓일 수 있고요. 뭐 이 흔적의 대표적 예시, 광합성 흔적을 대표적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성캄브리아대 시대에 뭐가 있었습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었죠.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뭐였다?
광합성 흔적을 보여줬다. 요거를 체킹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화석의 형성 조건은 당연히 빠른 시간에 매몰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단한 게 있어야 되고 골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한 지각 변동에 변성작용이 없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화석의 종류를 좀 볼 건데요. 우리가 요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하죠. 항상 여기에 지역, 위로 갈수록 지역이 넓은 거고요. 요게 이제 시간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크게 화석을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시간이 짧고 지역이 좁은 A 여기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A, B, C, D라고 했을 때 여기 C가 뭐가 되냐면 시간이 길고 지역이 좁으니까 특정 지역의 환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시상화석이라고 한다 했어요. 그 다음 여기 얘는 시간이 좁죠. 그럼 시간이 좁고 지역이 넓으니까 어떤 그 시대를 보여주겠죠. 특정 시대를 보여줍니다. 특정 시대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표준화석이라고 했어요. 표준화석이라고 한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B와 D도 화석은 존재한다. 화석은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름을 안 붙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이거 중요하다 했었고, 표준 화석은 지지 시대를 구분하고 지층을 대비하는 화석인데요. 우리가 상대 연령 파악 그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동물이 예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을 보여주는 화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두 개를 암기를 하려 했죠. 뭐였죠? 산호와 또가 뭐였습니까? 고사리가 있었어요. 고사리는 습한데 습하고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따뜻하고 습한 육지에서 만들어지고요. 산호는 온도가 따뜻하고 얕은 바다, 깊은 바다에서는 산호가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라고 했었죠. 그 다음 뭐 고기후 분석법, 네, 요거 중요하니까 좀 제대로 볼게요, 쌤이.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고기후 이제 기후를 볼 수 있어요. 기후가, 그러니까 온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온도 잘 보시면 됩니다. 나무의 나이테 가지고 보는데, 나무의 나이테는 이제 또는 뭐 나무의 나이테도 있고, 또는 산호의 골격을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폭을 보시면 되는데, 좀 설명을 할게요. 갖고 와서 온난하고요. 온난하고 만약에 습하면 그럼 어때요? 약간 물도 많고 따뜻하니까 성장이 어때요? 성장이 크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폭이 어떻게 돼요? 나무테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좀 따뜻한 시기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신 폭이 넓어지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밀도는 내려간다. 질량은 비슷할 거니까 그거를 알아두시면 되고요. 빙하코어 진짜 중요합니다. 빙하코어 잘 나오는데 얘가 제일 잘 나오죠. 그래서 공기방울로 꽃가루를 보고 얘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기방울 가지고 뭐냐면 방사성 기체 원소 B를 알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그다음 꽃가루 가지고 뭐 기후환경 알 수 있다는데, 예를 들어 이겁니다. 여기 있을게요.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봅시다. 그러니까 원래 방사성 원소가 산소를 많이 합니다. 산소를 얘기 많이 하니까 산소를 얘기할게요. 산소가 16호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얘가 일반적인 거예요. 16호가 있고 18호가 있어요. 얘가 방사성이거든요.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16호분의 18호가 빙하에서는 당연히 많아집니다. 얘가 많아지는데 왜 많아지냐면, 그러니까 18호에, 그러니까 방사선 동위원소의 비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공기방울 있잖아요. 그럼 기체거든요. 얘는 일단 기체니까요. 원래 얘네들이 어디 있었냐면, 원래 얘네들이 뭐 식물한테는 했어요. 그러니까 18호가 원래는 식물이나 그런 데 있었는데, 이겁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가 질량을 좀 비교를 하면요, 16호보다 18호가 커요. 그러니까 좀 무겁죠. 질량수가 크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온이 올라가면, 원래 16호는 잘 올라가니까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18호가 무거운데,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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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증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증발이 되니까 어때요? 공기 중에 18호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가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 얘의 비율이 증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화성물과 태저, 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방사선소 동위원소 비 이거 똑같은 말인데요, 사실은. 어, 그 뭐 이렇게 봐도 되고, 빙하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얘를 보면 좀 될 것 같아요. 해양, 이것도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해양 생물 내에서 좀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18호하고 16호를 봅니다. 근데 내가 말했어요, 쌤이. 기온이 올라가면 얘네들은 당연히 증발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증발을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공기 중으로 간다는 거예요. 공기 중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기온이 올라가면 이 생물 내에서는 얘의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내려가겠죠.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요거를 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기온이 올라가면 두 개입니다. 18호가 잘 증발한다는 거예요. 증발하면 공기 중에는 어떻게 돼요? 공기 중에는 18호, 그러니까 16호분의 18호의 비율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18호가 증가하는 거고요. 생명체, 뭐, 내에서는, 생명체는, 빙하도 마찬가지예요. 날아가는 거니까. 생명체는 빙하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16호분의 18호가 내려가게 됩니다. 왜? 공기 중은 다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좀 체킹을 해주시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잘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보시면 쌤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받아라. 요거 두 개를. 알겠죠? 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좀 잘 체킹을 해주시면 되니까 별로 어려울 거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지지시대는 생물계의 큰 변화를 보고 우리가 체킹을 하는데, 이 생물계의 큰 변화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화석의 종류가 급격히 변하면 우리가 이걸 보가지고 우리가 지지시대를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지시대 구분이 누대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대고 긴데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성캄브리아스 시대가 이렇게 두 개 나눠져 있고, 나머지는 다 현생 누대입니다. 그래서 누대가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고, 그 나머지 그거를 이제 대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다 좀 필기를 합시다. 우리가 쌤이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다 정리를 해볼게요. 보고 또 안에서 정리할게요. 성캄, 우리 옛날에 했었죠. 성캄브리아드는 지구 탄생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나요? 약 5.4억년 전까지. 요거를 우리가 성칸부리아의 시대를 하는데, 이때는 워낙 초기다 보니까, 지구 탄생 초기다 보니까 지각 변동이 많고, 그러니까 지각 변동도 많고 생물 수도 돼요. 생물 수도 초기니까 적었겠죠. 그래서 화석이 잘 없습니다. 화석 수가 줄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이, 얘네들 기온은 정말 온난합니다. 온난하고요. 그 다음에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빙하기가 추워지는 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빙하기라는 게 차가워지는 거라 해서 온속 충돌을 빙하게 생각하는데, 말하면 그러니까 외적 요인이 없어야 돼요. 외적 요인이 아니라 지구의 순환 흐름이에요. 순환 흐름. 그러니까 추워지는 지구와 추워지는 순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외적 요인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지구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칸부리아 시대는 시상 누대부터 시작하죠. 시상 누대에서 당연히 이때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합니다. 그럼 이때는 육상에서 출현했겠어요? 아니죠. 바다에서 출현합니다. 바다에서 출현을 하게 되고, 이때가 그 오존이 없었어요. 이때 오존이 없었으니까 오존이 나는 O3가 오존이거든요. 그래서 오존이 없었습니다. O3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때 이제 광합성 세균이 그러니까 남세균이라고 하는데, 남세균이 CO2를 가지고 오트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에 흔적을 볼 수 있는 화석이 뭡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이때 발견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가 결국 그 O2가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O3로 합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존이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뭐 시상 누대 때는요, 당연히 뭐 아시다시피 이때는 원핵 생물이고요. 그러니까 핵 구조가 없어요. 원핵 생물 핵 구조가 없고, 있고 단세포입니다. 단세포까지 가다가 얘가 원색 누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면 진핵 생물로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핵 구조를 가지는 생물인 진핵 생물이 되고, 그 다음에 진핵 생물이 돼서 얘네들이 모여서 다세포, 세포가 여러 개, 그러니까 진핵 단세포에서 진핵 다세포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O2가 이제 O3, 즉 오존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다세포를 볼 수 있는 어떤 흔적, 그러니까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게 이때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 이때 중요한 게, 이때 로다니아가 이때 형성이 되고요. 대륙이 있다 했죠. 로다니아가 이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상태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 일단은 이 상태에서 넘어와서 이제 현생 누대로 가는데, 현생 누대에서 이제 고생대가 먼저 나오죠. 고상대는 이제 5.5억 년, 5.4억 년이죠. 5.4억 년 전부터 언제까지예요? 2.54억 년 전까지를 우리가 고생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당연히 고생대 때는, 이때는 당연히 5일 하죠. 너무 5억 년.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온난했고요. 기후가 당연히 여기 똑같이 없고요. 온난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말기에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빙하기가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생물 종수가 어떻게 돼요? 생물 종이 극하게 증가합니다.
해양에서 급격하게 증가해요. 지금도 해양이 많죠. 그 다음에 이때 초중반인데 초중반에 어떤 이제 실루리아기라는 게 있어요. 실루리아기, 고생대 실루리아기라고 하는데 이때 육상생물이 출현합니다. 육상생물. 요거는 좀 알아야 됩니다. 육상생물이 출현을 하고, 그래서 결국 나온 게 어류가 있고, 이제 육상생물 출현은 양서류가 이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충류도 이때 나옵니다. 파충류가 이때 나오고, 양지식물도 나오고, 속시식물, 아니 거시식물이죠. 거시식물도 이때 나와요. 이때 이게 출현을 이렇게 하는데, 번성은요, 누가 제일 번성했냐라고 하면 우리가 그 양서류가 좀 많이 번성을 했고, 양서류가 좀 많이 번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양치식물, 양양거래요. 양치식물이 좀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양치식물 대표적 예시가 고사리거든요. 그래서 고사리가 뭐가 되냐면 석탄이 돼요. 그래서 석탄기라는 어떠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말기에 뭐가 형성되죠? 우리 다 알죠?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되죠.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뭔가 다 초대륙이 되면 뭐 다 합쳐진 거니까 뭔가 나눠져 있어야 복잡하잖아요. 근데 단순해져요. 그럼 단순해지면 뭐가 되겠어요? 다 단순해지면 뭔가 다 바뀌죠. 그래서 큰 멸종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멸종이 있었습니다. 이 멸종은 해양 생물에서 일어났습니다. 육상 생물도 마찬가지인데 해양을 좀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때는 당연히 삼엽충, 갑주어, 뭐뭐충 들어가는 건 다 이때예요. 그렇죠? 조개, 이것도 다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때 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양치식물하고 양서류, 그 다음에 파충류가 출현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초대륙 판게아 요거 있어야 되고, 빙하기 있었다.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생대 넘어오시면, 중생대는 약 2.520년 전부터 언제까지죠? 약 0.64억 년 전까지를 우리입니다. 64억 년 전까지를 우리가 중생대라고 해요. 중생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빙하기가 없습니다. 쌤, 그 운석 충돌 춥잖아요. 아니랬죠. 빙하기는 지구 내부 순환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온난합니다. 따끈따끈해요. 그리고 화산 활동이 많았어요. 이때 화산이 되게 많아서 이거 둘리보면 맞죠? 그래서 CO2의 함량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 빙하기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인도양과 대서양이 생성돼요. 왜냐하면요, 이유가 중요한데 초반에 판게아가 어떻게 돼요? 판게아의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판게아의 분리로 인해서 인도양과 대서양이 생성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얘가 생겼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현. 누가 출현을 했냐면 당연히 조류가 출현을 하고, 포유류가 출현합니다. 포유류가 출현을 하고, 속시식물이 출현해요. 출현하고요. 번성은 누가 합니까? 번성은 파충류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파충류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성식물은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되는데, 이 거시식물은 소나무랑 은행나무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철이라고 하죠, 소나무를.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화석은 공룡 있었죠. 공룡, 시조새, 암모나이트, 요런 화석이 있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마지막 신생대 볼게요. 신생대는
현재까지를 말하죠. 0.64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말하는데 이때는 빙하기가 많았어요. 빙하기가 4번, 간빙기가 3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간빙기에 속해요. 그 다음 이때는 요거에 이제 이어서 결국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져요. 히말라야 산맥. 이게 중요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알프스도 이때 만들어지고요. 네, 히말라야 산맥이 이때 만들어지다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유류가 이제 번성을 하죠. 그래서 번성은, 그러니까 앞에 있던 게 번성하는 게 제일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포유류도 번성하고 조류도 번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속식물 번성을 합니다. 속식물은 뭐 알다시피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뭐 단풍나무, 뭐 참나무 이런 게 있죠. 도토리 나는 참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죠. 인류의 조상이 출현합니다. 누구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스가 출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메모드, 그 다음 화폐석, 뭐 이런 것들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시면 이 정도로 필기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체킹만 좀 하고 나갈게요. 그 다음에 남세견 출연해서 보시면 되고, 생물 없고 말개 최초의 다세포 아까 봤었죠. 남세견이 누구였죠? 스트로마톨라이트. 다세포는 뭐였죠? 에디아카라 동물군. 보시면 되고, 빙하기가 있었어요. 다 빙하기. 필기하세요. 이것도 다. 말기와 판기가 형성이 되고, 얘가 단순해졌다 했죠. 단순. 뭔가 다 단순해지면 판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있어서 가장 큰 수의 가장 큰 대멸종이죠. 대멸종 이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고생대 때는 뭐 여러 개 있어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뭐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가 있는데 그냥 실루리아기만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중생대도 마찬가지로 얘가 중요하죠. 빙하기가 없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별로 볼 건 없고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뭐 이때는 뭐 트리아스기, 그러니까 이때는 기가 트라이아스, 쥐라기, 백악기가 나눠지는데 뭐 사실은 뭐 이 정도 나눠지고요. 나머지는 별 필요 없고, 신생대는 뭐 펠레오기, 그 다음에 네오기, 제4기 이렇게 나오는데, 뭐 최초 인류 등장은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오스트랄로피테쿠스고요. 뭐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성 변화는 이제 대멸종 때문에 일어납니다. 대멸종. 그래서 세력의 대멸종인데, 그러니까 이게 해양도 되고 육상도 돼요. 육상 생물도 되고 해양도 되는데 특히 해양에서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알겠죠? 육상도 똑같이 멸망을 합니다. 근데 고생대 때 3번 일어나고요. 중생대 때 2번 일어나거든요. 근데 고생대 그러니까 고생대 3번째 게 가장 셌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강의가 끝이 나고요. 뭐 30분밖에 안 되니까 잘 보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